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파이브 잡하는 또 황 사장입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또 살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뭐 유튜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가 주저리 이렇게 자주 떠드는 모습을 보실 텐데 제가 지금 이제 직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파이브 잡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들으셨던 그 경제적인 자유, 돈에 대해서 해방되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57인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저는 이제 45살에 노년 준비를 사실상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다 이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일을 등한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을 워낙에 좋아하고 또 취미가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다만 지금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하는 거죠. 천천히. 옛날처럼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는 막 화가 나면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해서 지칠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하고 시비 붙을 기력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일을 하고, 또 내가 일을 하면서 오늘 목표량, 내가 오늘 벌어야 될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밥을 굶었어요. 그 이후에 한 끼든 두 끼든 승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제 못 번 돈에 만약에 몇 퍼센트가 부족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할당량에 그것까지 같이 내가 합산해가지고 목표치를 꼭 이룰 때까지 그 정도로 독하게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45살에 그냥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 같은 사람도 나는 내 자신이 IQ가 한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이제 노후 준비하시고 아니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좀 누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일단 술, 담배 안 하고 독하게 몇 년을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을 하시고, 아니면 뭐 업을 바꾸겠다 그러시면은 1인 자영업, 제가 이제 자영업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제가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인 자영업을 한번 관심 있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있고 TV도 있고 뭐 매체가 많으니까 공부하실만 할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사는 동네에 이렇게 자주 다니시면서 간판도 한번 쳐다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장사를 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게 이제 관심을 계속 갖다 보면은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1인 자영업을 이제 적극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뭐 진짜 임원급 아니고서는 크게 빚볼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여러분들도 좀 누리시려면은 일찍부터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사생활을 좀 접더라도 돈을 버는데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를 조그만 거라도 무조건 돈이 생기면 하나씩 사서 모아서 월세를 10만원이라도 받으세요. 그러시면 처음 받을 때는 10만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쌓이면 상가 가치도 올라가고 또 요령도 생기고 하다 보면은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노하우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거에 돈을 잘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을 벌었을 때
잘 투자를 해서 혼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시점을 빨리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돈을 버는 시점을 빨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45살에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가를 계속 사서 월세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 상가 주인으로 행사하는,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지, 정말 배울 거라고는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말고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친하게 안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는 동안에 내일 죽더라도 오늘 좀 돈벼락을 맞고 싶다,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정말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제 주위에 청소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우체국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 얼굴을 모르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저렇게 훌륭하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 정도를 자기 자영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정말 대박 나겠다.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또 그런 일을 하시면서 또 대박 났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남의 일을 열심히 해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존경하는데, 여러분들도 남의 일을 열심히 해주는 사람일수록 자기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의 일을 허투루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할 때도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만 성공할 확률이 그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실한 사람이 다른 데 가도 성실합니다. 말썽 피우는 사람이 다른 데 가도 말썽 피울 확률이 많아요. 제가 이제 상가 우리 이제 임차인들을 이제 보면 다 좋으신데, 몇 년에 한 번씩 임차인들도 성격이 다 틀리니까 꼭 이상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상한 분이 가끔 한 번씩, 한 5년에 한 번? 그 정도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명도를 당해서 오신 분들은 나한테도 명도를 당합니다.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그냥 월세 내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해요. 아예 안 줘도 되지, 뭐 나중에 줘도 되지. 근데 그런 거가 습관화가 되면은 신뢰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자기가 경기가 안 좋고 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월세를 늦게 낼 수도 있고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죠, 몇 달 동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선 조치를 해야 돼요. 먼저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언제까지 입금을 하겠다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유 뭐 경기 안 좋은데 뭐 괜찮겠지 그러고서 연락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제 조치를 취해주고 내가 또 연락을 하면 본인들이 대응을 부드럽게 잘 해야 되는데,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전화했겠어요? 여기도 다 돌아가는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쓰레기가 엄청 큰 게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 가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거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잘해요.
꼭 뭘 낼 게 있으면은 늦게 내거나 아니면은 연체해가지고 나중에 내요. 전기세 끊길만 하면 내고. 근데 저는 뭐가 날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됐든 뭐 내야 될 게 있으면은 최대한 바로바로 냅니다. 밥 한 끼를 굶어서라도.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 때도 미리미리 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완성이 되면 다 돈을 다 지급합니다.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도 깎을 건 깎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감이 높아요. 처음에는 아우 황 사장님 뭐 이렇게 복비를 깎냐 뭐 이러는데 나중에 되게 다 좋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계약서 써놓고 복비를 이따 드릴게요, 저녁에 집에 가서 드릴게요 이러고서는 가서 입금을 안 해요. 그럼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도 또 안 내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저녁에 입금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줄 돈을 먼저 주고 받을 돈도 바로 받고,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전단지 배포를 하면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조그만 상가를 이렇게 많이 이제 사러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상가를 사가지고 임차인을 집어넣으려고 광고를 부동산에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전단지 배포할 때 전단지를 똑바로 배포했네 어쨌네 하면서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일을 시켰으면 믿고서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광고주 중에서. 그래서 제가 기억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광고주하고 만약에 그런 트러블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은 한 번 딱 일 끝나면은 그 사람하고는 두 번 다시 거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차단을 해놔요. 다 차단. 메시지도 다 차단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아쉬울 때 나한테 전화 오면은 또 잔소리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 건 일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거니까. 근데 나는 기억을 하죠.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 했으면 기억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냉면집을 하는 사람인데, 냉면집 보조로 있다가 그 냉면집이 잘 되니까 자기도 배달 냉면집을 하려고 제 상가 지하를 온 거예요. 싸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뭐 이쪽 복도방에서도 오고 저쪽 복도방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래도 한 4-5명이 모인 거 아니에요. 비도 부슬부슬 오고.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그래도 몇십만 원 벌겠다고 다 오셨는데, 내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거를 틀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 이 사람하고 옛날에 감정이 안 좋아서 내 이 사람하고 계약 못 한다. 이렇게 틀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계약서를 써줬어요. 찝찝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 당연히 복비 쓰자마자 바로 보내드렸죠. 근데 상대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계약서 쓴 지 일주일 됐는데 사장님 임차인한테 복비를 아직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받았냐. 그냥 무조건 안 준다는 거예요. 사람 약만 올리고. 그래서 자기는 돈도 돈이지만 너무 약 올라가지고 우시더라고요. 여자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끊고 임차인한테 전화를 하고 갔죠. 사무실에서 혼자 인테리어 하고 있더라고요. 돈 안 드리려고 자기가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복비 안 주셨냐. 지금 전화 왔는데 그거 주셔야지. 자기가 섭섭한 게 있어서 안 준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뭐 본인이 와서 여기 상가 확인하고 이렇게 계약서 쓰지 않았냐. 그러면은 섭섭한 게 있어도 돈을 주고 이반저반해서 좀 섭섭한 게 있었는데 다음에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사람들도 다
본인이 여기 냉면 장사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다 손님인데 그렇게 장사를 하면 되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격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 성향을 제가 대충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증금이 그때 많지도 않았어요. 돈 300만 원밖에 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증금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으로 나가셔라. 그리고서 보증금을 바로 주고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뭐 지금 여기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손해가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은 복비라도 안 줬죠. 난 복비도 주고 사람 또 여기 임차인 늘려면은 손해가 나도 심하다. 근데 사장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보증금 보내주고 자기가 받으면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바로 현장에서 주고 바로 이제 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사람은 이게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도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닌데 이게 사람의 습성이 좀 자기가 이렇게 이제 환경적으로 자라올 때 아니면은 뭐 좀 성향 자체가 좀 착하고 좀 배려심 있고 이러면은 좋은데 그러면 어디 가서도 이제 도움을 받는데 이제 너무 빡빡하면은 유도리가 없으면은 이제 그런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도 전단지 배포 하면은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들이 엄청 뭐라 그래요. 전단지에다 뭐 지저분한데 하냐 뭐하냐. 그래서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물론 짜증 나겠죠. 근데 나도 이제 어쩌다가는 화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전세 사기치고 남의 돈 사기쳐서 해먹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고 뭐 전단지 좀 돌리고 명함 좀 돌리는데 뭐 그렇게 그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쌍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잘리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더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저처럼 이해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배포하는 직원들은 막 이렇게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신용불량자인 사람,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너무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젊은 애가 그딴 거 하냐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아니 그냥 좋게 나가라고 하면 될 일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순간 돌변해서 그냥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이제 항상 염려스러우니까 제가 직원들을 제가 이제 그 진두지휘하고 있을 때는 항상 얘기를 하죠. 그냥 본인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냥 도 닦는 마음으로 이제 이거 전단지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그냥 무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요. 전단지 배포 하시는 분들이 피해의식 강한 사람들은 이 가방에다가 무기를 가지고 다녀요. 전단지를 싹 싸가지고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가 나니까 못 가지고 다니게 하죠. 그래서 없으면은 그냥 욕으로 그냥 싸우고 그냥 주먹으로 싸우고 뭐 그런 거면 끝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걸 하나 가지고 다니게 되면 순간 사람이 정신이 이제 나가버리면 그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가 이제 많이 걱정이 돼서 이제 항상 교육할 때 이제 성향 좋은 사람 좀 술 좀 안 마시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많이 선호를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와일드한 사람을 쓰면은 사고를 치면은 내가 다 가서 이거를 또 해주고 뭐 그 사람이야 사고 치고 교도소 가면 되지만 이게 뒤처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런 사람을 왜 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할 때 그 술 마시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한심하죠, 솔직히.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전화 와서 나한테 얘기하거든요. 황 사장,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술 담배도 끊고 이렇게 일을 하려 하니 신용불량자라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황 사장이 이렇게 좀 거두어서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데리고 오면 여기서 이제 일당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저녁에 술 사가지고 먹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좀 자제를 시키면 되는데, 포켓용 술을 전단지 배포하면 이제 가방이 필수거든요.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하면서 술 마시면서 일을 하고, 아파트 그에 보면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의자 같은 데서 들어 누워 있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너무 이제 이 신용불량자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근데 일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일에 이제 지쳐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이제 그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인원 관리를 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영업만 띄어서 이제 좀 이렇게 한가한 건데,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자기 하는 일이 다 힘들죠. 힘든데 그런 거를 이제 최악만 아니면은 좀 잘 넘기셔가지고 자기가 경제적인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게, 그냥 일할 때 바짝 하고, 어느 정도 돈을 거두는 시점을 만났으면 그때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템을 잘 짜셔가지고 평소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1인 자영업으로 바로 돌아서거나, 현재 1인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어떤 영업 마케팅을 잘 짜가지고 10년 벌 거를 뭐 5년으로 당긴다든가 3년으로 당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방법은 다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제 누리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옛날에 제가 돈이 없을 때는 1000만 원 모으려면은 진짜 뭐 한 3년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때 제가 1000만 원을 모으는 거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돈 잘 벌 때는 그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상가를 많이 살 때는 1년에 6개를 샀던 것 같아요.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은 물론 다 소형이고 소액이니까 샀긴 하지만, 소형 소액 상가들도 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1년에 6개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달 건너서 산 거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계산해 보니까 제일 많이 샀을 때가 1년에 6개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과거를 쭉 20년 동안을 이렇게 보면은, 상가를 1년에 최소한 평균적으로 하나 이상은 계속 다 샀던 것 같아요. 못 샀던 해는 한 해가 있었고, 20년 동안 거의 1년에 상가 뭐 비싼 거든 싼 거든 하나 이상은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가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남들이 이렇게 이제 상가 주인들이 누굴까 저는 맨날 궁금을 했어요. 저렇게 상가가 저렇게 많은데, 집도 집이지만 집도 그런 생각했죠. 제가 집 없을 때 아우 집이 저렇게 많은데 저게 내 집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상가도 분명히 저게 다 주인들이 있을 텐데, 뭐 좋은 거면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허름한 상가라도 다 주인이 있을 텐데, 내 상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이 죽으면은 뭐 이름을 남긴다는데, 결국은 등기부 등본에다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남기겠어요? 비석에다 남기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고, 그런 데다가 이제 등기부 등본에다 남기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어요. 계약서 쓰고 또 내가 임차인 하나 집어넣고 이러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황 사장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가지고
그 사람이 저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들 노인정 갈 시간에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날씨가 이제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영업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힘들게 영업은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영업은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에 가서 명함도 꽂아 놓고 뭐 다른 동네 가서 명함도 좀 꽂아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여름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전 10시까지 해 뜨기 전에 한 5시간 영업하고 낮에 쉬고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오후 한 2시쯤 해 좀 떠서 아주 춥지 않은 날은 또 오후에 한 2-3시쯤 나가서 저녁 초까지 이렇게 영업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지금은 나이도 이제 있고 체력도 옛날보다 많이 소진이 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영업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은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주저리 하는 거는 물론 하소연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30년 걸려서 한 거를 저보다 능력이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한 3분의 2 이상 단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뭐 4-5년이면 다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주 상가를 살 때도 막 몇십억짜리 사는 게 아니라 다 1억 미만짜리들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 같은 데 가면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봤더니 뭐 강원도에 보니까 7천만원, 7,500만원짜리 상가, 통상가도 있더라고요. 60평인가? 뭐 이러는데 뭐 그런 것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너무 멀어서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기 힘들고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그 동네 사람이면은 사가지고 쓸모 있게 활용이 가능하죠. 그런 것도. 아이템은 너무 많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한테도 이제 연락도 좀 많이 주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아까 제주도 사신다고 어저께인가 달아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답글을 달았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그래도 유튜브가 참 훌륭하구나. 내가 어디 가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댓글이 됐든 문자가 됐든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아무튼 뭐라도 시도해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